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몸을 돌리는 이유가, 뉘어서 하는 이유가 수축이 더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등 좋은 사람 못 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홍조건입니다. 이제 오늘은 등 운동을 하는 날이고, 평상시에 등을 하던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암풀다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랩풀다운이나 이제 친업을 먼저 하는데, 랩풀다운이 끊어져가지고 아마 이거 끝나면 바로 친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처럼 광배근 타겟, 상부 타겟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진 않고, 회원분들 많이 없는 기구들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두서없이 운동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뭔가 정해놓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 됐을 때 꼬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운동을 할 때 무게중심을 많이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중량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이제 몸이 처음에 당겨 내렸을 때 근육이 늘어날 때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늘어났다가, 그리고 당겨 오실 때는 내 하중 뒤꿈치를 실어서 뒤꿈치가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당겨와 버릇하시게 되면 모든 운동을 하실 때 내가 평상시에 들던 무게보다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수 같은 경우에도 횟수 같은 경우에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한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제가 거의 운동 무게를 웜업 때도 빼고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3세트에서 만약에 10개를 했잖아요. 네. 그럼 항상 4세트에는 8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세트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4세트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무게랑 횟수가 같은데, 네. 4세트에는 네. 횟수가 떨어져요. 사실 이제 거기서 무리하게 이제 10개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4세트에 8개까지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빨리 하시네요. 네, 좀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등 운동을 여기서 이제 접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보다 누르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뒤로 당겨오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에서 당겨 내려오는 운동을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걸 접으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누르는 게 조금 더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도 별로 안 차시네요. 원래 이렇게 해버려져갖고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으로 유산소를 하긴 하는데 10에서 11 정도 속도로 놓고 스프린트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네,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친 운동이긴 한데, 친과 이제 풀오버가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서 내리는 암풀다운을 밑에서 아래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립이 손바닥이 마주보고 하는 그립이기 때문에, 광배근 운동은 맞지만 등 기둥이라고 하나요? 저는 거기가 조금 더 많이 발달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하거나 아니면 등 운동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몇 세트 실패 지점으로 가는 운동법하고 한두 개의 힘을 남겨놓는 운동법하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실패 지점까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을 또 남겨두는 것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요? 이게 좀 성의 없게 대답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내려놓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막 한두 개 하려고 하지 않고 네. 네. 이 로우 운동을 할 때 머신들을 보면 이렇게 각도가 엉덩이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골반의 회전으로 인해서 상체 운동할 때 아마 발을 다 버리고 운동을 하실 거예요. 하지 근육을 써야 등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미는 힘이 잘 받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올림피아 4등인가 5등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20대 초반이신 분인데 제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네.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이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서 있다가 나중에 골반을 회전시키거든요. 회전시키면서 얘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조금 더 등이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돼요. 그거를 이제 운동에 대입을 시켜 보았을 때 골반이 죽어 있는 거, 뭐 말려 있는 것보다는 반대로 회전이 이루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발에 힘이 들어와지게끔 세팅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당겨서 운동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로우백이 더 많이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량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늘어지고 맨몸 운동이라던가 뭐 데드리프트 이런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이외에는 스트랩을 잘 안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얘네를 사용함으로써 좀 운동이 수월하게 돼서 안 쓰게끔 하는 거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로우 모션도 운동하실 때 아마 이 패드에 밀착시켜 놓지 않고 다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수축하실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패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제 몸을 붙여놓은 채로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당겨 오려고 하셔야 등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할 때도 적응.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몸을 돌리는 이유가, 뉘어서 하는 이유가 수축이 더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등 좋은 사람 못 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당겨 왔을 때 가슴 운동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슴 근육이 늘어날 때 어깨가 안 다치려고 등을 접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밀었을 때 전체 다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끝에서는 등이랑 같이 밀어내줘서 가슴이 완벽하게 수축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거를 이제 이 등머신에 적용하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 근육도 가슴 근육처럼 튀어나오는 근육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렉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데드리프트보다는 렉풀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부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렉풀이 조금 더 안 다칠 확률이 좀 더 높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렉풀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호호호. 피디님도 스트랩 쓰세요? 네, 저는 스트랩 받을게요. 무슨 스트랩 쓰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트랩? WSF. 네, 그런 거. 제가 이거를 한 5, 6년째 쓰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안 산지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지만 이거 그 무슨 서울대 어떤 분이 만든 걸로 알거든요. WSF 쓰면 여기 자국 남는 거 아시죠? 그 스트랩 자국 남아요. 중량이 좀 올라가면. 근데 얘는 손목에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짧은 거 좋아하거든요. WSF는 좀 길어갖고
한 두세 번 감아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이 WSF가 드는 느낌으로 들기 때문에 이런 그립이 조금 더 손목 부상이라던가 이런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립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 무슨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무슨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샀었거든요. 아하하. 오. 운동하는 게 네. 8개에서 뭐 15개 이런 보디빌딩식이 아니라 네. 파워리프팅식이잖아요. 네네. 이런 운동도 그러면 몸 만들 때 필요한가요? 그 박재훈 선수를 보면 엄청 고중량 스쿼트를 이제 하시잖아요. 뭐 어쨌든 한 개씩도 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야 무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8개, 뭐 12개, 15개,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선수들이 무슨 이북이라고 하나요? 그 운동 루틴 완성되어 있는 거 판매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4세트에 12회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오는 거라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은 다 이 헬스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나라 사람들은 조금 노가다식 운동이 조금 있잖아요. 그냥 뭐 강제로 반복을 한다거나 뭐 완전히 뭐 깔릴 때까지 한다거나, 옛날 그 대보 뛰시던 선수분들이 하시던 운동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뭐 한 세트에 뭐 100개, 200개 하는 사람도 있고, 벤치프레스 워밍업으로 뭐 100개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외국 선수들은 이제 이 북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8개, 뭐 12개 이런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량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 노가다식 운동도 해야 되고, 이번에 체전 나간 재영이도 마지막에 이제 체전 나가기 전 열흘 동안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매일 했어요. 하체 운동을 매일.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선에서는 비상식적인 운동 행위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몸을 만드는 거랑 그런 대회 출전해서 하는 거에 몸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 발이 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져 있고, 그대로 얘네는 서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날개뼈가 늘어나 있는데 얘네가 떠 있으면 안 되고, 떠 있을 경우에 당겨오게 되면 얘네가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눌러 놓은 채로 그대로, 손목은 가슴 운동하는 것처럼 눌러 놓은 채로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촬영해봤는데, 등 운동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는 무조건 이제 꺾어놓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 몸의 중심을 잘 맞춰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리웨이트나 이런 덤벨 사용도 좋지만 요새는 머신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 머신에 내 몸을 잘 세팅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등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등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의 관점이나 이런 대회를 뛰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운동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 분들은 그냥 넓어지고 싶어 하지 세밀세밀하게 이제 뭐 등 근육이 많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 운동을 할 때 일반인 분들은 너비감 운동의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옷을 입었을 때라던가 일반적으로 이제 몸이 좋아 보이려고 어쨌든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뭐 대회를 뛰는 보디빌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 몸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가, 그 포지션을 좀 더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근육이 좀 더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